성동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양수의 비밀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머니 양수는 아기가 임신할 때 아기가 성장하죠. 거기서 성장, 뼈대도 또 어떤 내장, 모든 기관이 탄생되는 어머니 양수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또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임신한 지 10개월 만에 아기가 탄생하는데, 근데 이것이 양수의 비밀이, 양수가 약간의 농도가 부족할 경우, 아니면 5대 영양소가 균형이 어머니 섭취하는 게 부족했을 때, 어떤 어머니는 9개월에 태어난 아기가 있고 8개월에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를 0.9살, 0.8살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0.9살에 태어난 아기, 그러면 10개월을 못 차고 한 달이 모자라 가지고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대 영양소가 어머니가 먹어야 줘야 돼요. 5대 영양소라면 오늘날 탄수화물 70%, 단백질 20%, 지방질 10%,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이렇게 5대 영양소인데 그냥 5대 영양소만 먹으면 안 돼요. 그 5대 영양소를 오늘날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을 가지고 발효를 해서 섭취를 하면은 아주 10개월에 태어나는데 정상 아이, 3.4kg 되는 아이를 태어날 수 있고, 0.9살에는 0.9살에는 무게수가 많이 줄어요. 뭐 2.4kg라든가 1.8kg라든가. 그러면 제 성장기가 멈춘 거죠. 성장기도 멈추고, 또 거기에 이제 보면 비만이 물질이 있다든가, 비만이 있다든가, 또 혈액 나이가 모자란다든가 여러 가지 결핍에서 태어나니까 0.9살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몸무게가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기진맥진한 거예요. 엄마도. 태어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모든 영양소가 결핍돼 가지고. 그래서 오늘 0.9살에 된 태어난 아기 얘기를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친이 에너지가 결핍이 됐다는 얘기, 에너지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는 뭐예요? 스트롱, 힘 아닙니까? 이 힘이 결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다는 거면 뭘 먹어야 힘이 날까요? 5대 영양소 중에서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바로 현미입니다. 아니면 통밀입니다. 겉볼입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그 아버지하고 그 아기 난 0.9살 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기를 낳을 때 힘이 있었냐 없었냐 물어보니까 힘이 없었대요. 아주 그냥 밥만 먹으면 자고 싶고 들어눕고 싶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태어났답니다. 그러면 현미를 먹으면 에너지가 팔팔 나고 힘이 생깁니다. 그럼 어머니가 먹는 음식이 소화를 되고 분해하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뭐냐 하면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이 1입니다. 70%. 그래서 현미를 프라이팬에다 약간 볶아가지고 믹서기에 가루를 내라. 그래가지고 소고기를 약간 그것도 좀 우리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 천일염을 갖다가 발효를 좀 해가지고 다져가지고 죽을 쏘라.
소고기 죽을 써가지고 현미만 넣어라. 아니면 겉벌이를 넣든지. 그래, 겉벌이하고 현미하고 같이 이제 70% 넣고 고기를 넣고 해가지고 죽을 썼어요. 그래서 그 죽을 걸러가지고 애긴 먹이고, 엄마는 그냥 죽을 그냥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5일 만에 엄마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엄마가 고기도 먹죠. 또 현미도 먹죠. 현미쌀도 죽으로 써 먹죠. 다른 영양소 먹으니까 전부 발효가 돼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이 생기고 뱃속에 있을 땐 힘이 없던 것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회복이 되겠죠. 애기도 죽을 준 거예요. 그 죽을 어떻게 배수건에 짜가지고 국물만, 그 영양소, 그 국물, 껍질이 들어있는 그 국물을 준 거예요. 근데 애기가 그거를 어머니 젖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유병에 넣어가지고 아침, 저녁 먹고 싶을 때마다 발효해가지고 거기다가 꿀을 약간 넣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것만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가 10개월에 태어난 아기가 정상 안정이 3.4kg인데 거기서 어머니가 또 먹여가지고 1개월 정도를 먹여보면 5kg든지 4kg 태어날까 키로수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애기한테 먹여보면 그 키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상아이를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에너지는 누가 내느냐. 탄수화물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노인네들 기운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좀 중풍에 온 사람들 아니면은 얼머스 다 그냥 기진맥진의 병원에 가서 씌워졌다 겨우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온 사람들 전부 힘이 없어서 쩔쩔매지 않습니까? 내가 장담할게요. 한번 고기에다가 현미죽을 쏘가지고 그 천일염이나 그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 들어있는 천일염 아니면 우리 염류 효소를 넣어가지고 간을 맞춰 죽을 쓰세요. 그래가지고 먹으시면 놀랍게도 이틀 안에 스트롱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모든 소화를 시키고 분해하고 소화시키고 배설시킬 수 있는 힘은 에너지 아닙니까? 현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기가 10개월 만에 태어나듯이 내 아기도 10개월 만에 태어난 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도 이걸 먹어야겠다고 그래서 이 현미죽을 계속 우리 리퀴드맥을 타서 다지만 저연금이 일정 공포를 타서 계속 섭취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만도 없어지고 또 혈액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도 전부 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끔 우리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 선조들이 만들어낸 게 5대 영양소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 이 5대 영양소가 우리 어른이 돼서라도 먹어야 되고 애도 뱃속에 있는 애도 먹어야만이. 근데 오늘날 고기만 구워서 먹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빵만 많이 먹지 않습니까? 밀가루는 5대 영양소에 안 들어갑니다. 설탕, 흰설탕도 안 들어갑니다. 흰쌀도 안 들어갑니다. 이걸 먹는 사람은 에너지를 못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현미는 뭐를 내죠? 아밀라제 효소를 만들죠. 아밀라제 효소를 만들어 줘야만 힘을 내는 겁니다. 이 효소를 만드는 게. 그래서 천도의 유산균 가지고 발효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0.8이나 0.9 태어난 애들도 정상 아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 어린이, 임신부, 노인, 암병 온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심장병 있는 사람, 암병 있는 사람, 또는 우리가 보면 뼈세포가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세포가 웬만하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포가 병들었고 죽은 걸 다시 살리려면 소고기, 현미죽을 써서 먹으면 다시 복귀가 되고 관절 있는 사람, 연골이 다시 복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 얘기는 꼭 들어서 실시해 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우리 식사를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 배설, 이것은 100%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저염구미 의학이라고 이걸 한번 불러봤어요. 저염구미 의학. 저염구미 의학이라는 것은 바로 저염, 그러니까 저염이 있는 거는 무기질이죠. 저염을 섭취해 가지고 5대 영양소를 먹는 것이 저염구미 의학인데요. 다시 얘기를 좀 되풀이하자면 겉보리, 현미, 통밀, 껍질 속에는 무기질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기질입니다. 다른 게 무기질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가루가 천일염이나 천도의 죽전 유상, 일반 천일염 안 됩니다. 유산균하고, 아니면 리퀴드맥이나 아니면 염류효소를 넣고 발효를 해보세요. 발효를 하는데 하루면 발효가 돼요. 이거는 천도에 죽지 않는, 다른 건 다 뭐 2개월, 3개월, 3, 4일 있어야 발효가 되는데요. 이건 하루만 발효가 되니까 발효를 해서 무기질, 바로 무기질이에요. 무기질하고 염류효소하고 믹스해가지고 간을 맞춰서 양수의 비밀처럼 pH 1.0%를 맞춰준다면은 1일에 3회만 섭취해보세요. 우선 기운이 납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기가 자라는데 힘이 딸리지 않고, 또 우리가 어른이 돼서 이걸 섭취하는데 힘이 딸리지 않고, 소화, 흡수, 배설. 배설도 만점, 소화도 만점, 흡수도 만점 하면은 우리 몸이 다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모든 병 체질에서, 혈액 이런 체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벗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히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밀이나 그다음에 겉볼이나 현미나 이 껍질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먹어서는 맛이 없어요. 약간 후라이팬에다 볶으면요, 아주 노랗게 약간 볶아가지고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우리 염류효소를 믹스하면 짭짤한 게 말이죠, 먹을만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0.9살 나는 어머니들아 물어봤어요. 제가 애기 임신했을 때 뭘 먹었냐. 주로는 300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을 좋아했고 빵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단 음식을 많이 좋아했대요. 설탕, 흰설탕 먹은 거죠. 그래서 마침내 힘을 낼 수 없으니까 0.9살에 난 아이라고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지금서부터 뼛속에 에너지, 또 피 속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질 못하니까 뭐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세균이 들어오면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뭐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는 기능도 없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0.9살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은 뭐래요? 정상 체중이라고, 10개월에 태어나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요, 현미를 소고기하고 발효를 하면 뭐가 나오죠? 과당이 나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포도당이라고 그래요. 그 힘 가지고 자라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에너지거든요. 포도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고, 어머니가 될 수 있으면 5대 영양소를 섭취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5대 영양소 섭취하는 중에서 제일 많이 섭취하는 건 김치를 많이 먹어야 돼요. 김치를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으로 발효를 하세요. 그게 뿌리세요. 그러면 뿌리면은 뭐가 나와요? 배추에서 액체가 나오잖아요. 배추에 그 자라는 비타민이 그게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그 액체가 나오면 그 물에다가 우리가 양념을 하고, 배추가 약간 죽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다 이제 뭐 양념을 넣어서 배추김치를 만드세요. 그러면 그대로 그 물째 만들어 가지고 배추를 그 천일염에서 약간 짭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일염 속에 들어는 0.9%는 몸속에 있는 유산균은 살려주지만 유해균 있지 않습니까? 유해서 우리 몸을 부패시키고 망치는 그 균은 싹 죽입니다. 뭐가? 천일염 유산균. 천일염 속에는 천도의 유산균이 다 잡아먹어버려요. 유해균은. 그리고 누구만 살려요? 그 발효된 김치에서 발효된 55억 마리 유산균. 유산균은 살려두되 그 유해균은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세균이라고는 없죠. 그럼 김치를 제대로 해서 먹으면 콜레라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일염 0.9%만 되면은요, 그 콜레라균이 다 죽는다고 이번에 신문지상에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또 학술지에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요, 천일염 0.9%만 들어가 있으면은 유해균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유해균은 다 없어지고 유익균도 살고 또 유산균도 100%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산균이 55억 마리가 죽었다. 그게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 떠다니 시체를 누가 분해해버려요. 누가? 유산균이, 유익균이 다 먹어서 분해해가지고 다시 우리의 세포를 다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다시 뭘로 태어나죠? 유익균, 유산균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치가 그렇게 좋으니까 임신한 엄마나 아니면 노인이나 그리고 천일염이 약간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기운이 납니다. 또 심장이 박동이 정상이 뜁니다. 또 뭐를 만들어? 죽었던 세포도 또 무기질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흰밀가루, 흰쌀밥, 흰설탕을 먹어서 죽어가지 말고 현미 또는 겉보리 이런 통밀 이런 거를 갈아서 소고기 국물하고 같이 발효를 해서 천일염 소금하거나 저염금의 농도를 미쳐서 믹서해서 섭취하면은 그래서 몸속에 있는 그 유해균 시체 또 부패균의 시체 혈액 내에 번식하는 염증 세균 간의 폐균 뭐 있지 않습니까? 대장균 우리 몸속에 균이라는 건 많지 않습니까? 암균 이런 것들은 다 몰살시킵니다 이게요. 예, 몰살시키고 유해균은 다 분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유산균으로 유익균으로 다시 55억 마리씩 매일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걸 매일 번식을 시켜줌으로 해서 우리가 0.9살이나 0.8살이로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노화에서 벗어나서 심장병에서 벗어나서 비만에서 벗어나서 성장기에서 벗어나서 성장기가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는 수명이 연장이 되며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를 아는 사람, 5대 영양소를 좀 공부를 하시고 모르는 사람은 저연고미 의학에 입학하세요. 저연고미 의학에 입학하시라는 소리는 유튜브를 보시면 입학하신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시고 0.9살 부모님은 자기 아들을 자랑하듯이 정상으로 만들었다. 남편도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은요. 그리고 나서 2년을 섭취했어야 될 거를. 그 어머니도 2년을 섭취하고요. 지금 그 어머니 부모도 저한테 지금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사당동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서울 사당동. 그래서 우리 일본이 우리 몸 안에 유익균이 소화를 잘 시켜서 얻으면은 이 포도당 당분을 만들어요. 이것이 유익균이 소화된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얻죠. 탄수화물이 해서 이렇게 얻으면 소화된 것을 얻죠. 그 포도당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 몸속의 생명입니다. 자,
어머니 양수에서 자라면서 우리 저염고미의 음식물에 뿌려 먹으면서 자란 애기나 어머니들, 우리 남편님들 바닷물 영수에서 양수에 자란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에다가 저염고미, 다시 말하자면 염류효소를 뿌려서 먹은 사람, 또 물에 타서 먹은 사람은 바로 어머니 양수를 먹은 것 똑같습니다. 거기다 5대 영양소를 지금 먹는 방식을 배웠지 않습니까? 흰설탕, 흰밀가루를 피하고 현미가루에서 또 요리가 단백질을 만들어 못 내지 않습니까? 그 소고기에다가 발효를 해서 현미하고 같이 죽을 쓰면 그게 완전히 발효입니다. 발효해서 섭취를 한다면은 우리 생명을 연장이 되고 또 우리가 중간에 살다가 수명이 짧게 벼랑간 죽지 않고 정상 나이를 살면서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생명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 에너지. 근데 탄수화물이 1g당에 4칼로리가 나옵니다. 그 탄수화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돼요? 한 공기 먹어야죠. 죽도 한 공기, 한 끼에. 아니면 밥도 한 공기 정도는 염류효소를 뿌려서 아니면 천일염에 비벼서 김치에 비벼서 먹으면 더욱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흰설탕이나 흰밀가루나 흰빵을 많이 먹는 사람은 손톱발톱이 갈라져요. 예, 분명합니다. 뼈세포도요, 금이 가가지고 잘 부러집니다. 근데요, 현미에다가 고기를 발효를 해가지고 섭취를 하면요, 손톱발톱이 절대 안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뼈세포가 뭐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또 뭐 이상하게 구멍이 뚫린다든가 뭐 이런 게 한 개도 없어요.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무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좀이 첫째. 그래서 우리가 그 무기질은 겉껍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저 무기질을 못 취할 거면 겉볼이 있잖아요. 그걸 삶으세요. 천일염을 넣고요. 짭짤하게. 그럼 거기서 껍질을 좀 물에 다 해서 직접 빠서 껍질을 좀 무기질을 많이 우러나게 해가지고 그다 현미죽을 써서 좀 한번 잡숴보세요. 더 빨리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300이라는 건 알죠?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설탕은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여러분들. 비만 또는 에너지 발생을 못하니까 뼈세포, 간세포 이런 것들이 전부 이상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섭취 안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간이 굳어요. 혈관이 굳어요. 위가 굳어요. 이 굳는 거는 300을 먹으면 굳습니다. 이것들을 먹으면요 에너지를 못 내죠. 또 이거 세포를 만들어내질 못하니까 당반살 이렇게 굳어버려요. 그 위도 굳고 대장도 굳고 간도 굳어요. 그럼 위하수증이라고 그러죠. 간경화라고 그러죠. 대장이 굳은 걸 뭐라고 그래요? 대장에 용종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동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굳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이 번식할 수도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대 영양소의 결론은요. 곡식과 채소와 과일, 껍질, 섬유질 이건 영원한 불멸의 물질입니다. 이게 영원한 불멸의 물질이니까 여러분 누가 껍질 먹고 싶어요? 설탕 같은 거, 꿀 같은 것만 먹고 싶죠. 근데 우리 건강은 반대로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섬유질이면 소화도 잘 되고 또 대장도 혈관도 썩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대로 무기질이 많은 대로 돌아가시길 그쪽으로 돌려서 식사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머니 양수는 껍질이다 또는 무기질이다. 그게 바닷물이다. 이런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덕모의 원장이
오늘은 연구한 물질이 바로 이 물질이다. 연구한 물질이. 그래서 an enduring possession for yourselves in heaven. 하늘에서 내려주신 연구한 물질이 껍질이다. 무기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한 산업을 물질을 개발했는데 염류효소도 바로 껍질에서 이런 데서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해서 저연고미 의학이라고 불러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예를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 부부가 저한테 한번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진맥질을 해요. 그래서 뭐 강단에만 쓰면 그냥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 사모님은 왜 이렇게 병이 많은지요. 그냥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첫째 다른 거 안 했어요. 그 목사님 부부에게 네가 먹는 음식은 목사님 부부가 먹는 음식은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네가 먹는 음식은 김치, 산도라지, 더덕, 약초,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들 전체 다 염류효소를 보다 좀 약간 짜게.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를 먹으면 짜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걸 김치를 만들어라. 김치같이 만들어라. 산도라지, 더덕, 약초, 고구마, 감자, 무 이런 것들을 당신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염장해서 먹어라. 근데 여기에는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 들어있고 염류효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주기도 하고 천일염을 막는 방법,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음식을 콩 한 쪽이라도 염류효소를 찍어서 먹어라. 사흘 먹었는데 그냥 스트러 먹는 거 있죠? 기운이 나는 거예요. 왜? 그거 가르쳐 줄게요. 입에 들어가면요. 이 잇몸에 우리가 입, 혀, 밑이 있어요. 귀 밑에서 뭐가 나오죠? 침이 나오죠? 이 침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류는요, 소금 속에 들은 염류는 귀 밑, 혀 밑, 침 속으로 쑤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염류가 섞여 침이 나오니까요. 보세요. 침이 나오니까 침이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말하면서도 나오고, 음식을 먹으면서 나오고. 침의 힘. 근데 그 염류를 음식마다 먹을 걸 먹으니까요. 그 침이 항상 염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염류가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죠. 또 식도로 가죠. 이로 가죠. 소장, 대장으로 가죠. 간이로 가서 해독을 해가지고 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피가 염류 효소의 농도가 맞는 거예요. 피가 깨끗하면 우리 몸은 다 피가 돌려주면서 영양소를 대주니까 다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 이렇게 병을 고칠 거 쉬운 건데 이걸 왜 못 고쳤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 나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입 밖에서 봐야겠다 해서 하루에 5편씩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이 탄수화물이 무슨 일을 하고 이 흰밀가루가 무슨 일을 하고 흰설탕이 뭐를 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거기서 유튜브에서 배우셔가지고요.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DNA, RNA 이 유전자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 지경까지 온 거예요, 지금. 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유전자를 우리 몸에 간직하는 일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간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항체를 넣는 길이에요. 이게 말해, 이런 몸속에 이런 걸 분해시키는 당분, 포도당도 몸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분 영양소를 섭취를 할 수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히알루론산, 히아루론산, 이 당분, 이것을 만드는 것을
그 목사님도 부부가 배워가지고 지금 오늘날 5대 영양을 취해서 남보다 더 얼굴도 환하게 사시고 힘도 얻으시고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사시는 부부가 지금 저하고 유튜브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누가 왕 노릇을 해요? 탄수화물입니다. 어떻게 현미를 어떻게 먹느냐, 통밀을 어떻게 먹느냐, 또는 겉벌이를 어떻게 먹느냐, 요거를 잘 아시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힘을 나타내죠. 소화, 흡수, 배설, 흡수를 하면 그 다음에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HDL을 만드는 그러한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콩이 레시틴이 있어요. 레시틴과 우리 그 염류 효소가 합치면은 바로 우리 몸속에 이런 콜레스테롤 같은 걸 없애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물질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프로테인, 단백질 만드는 기능, 단백질은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가졌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탄수화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죠. 지금은 이제 프로테인, 기능, 뼈세포, 간세포, 일반 세포, 혈구세포, 연골세포, 만드는 그런 세포를 만드는 것이 단백질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몸에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콩을 먹었다고 해서 그냥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꼭 뭘 해서 발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효하는 방식은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섞어서 만들어 놓으면 2, 3일 되면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유익균이 없고 유익균만 있고 유해균이 없어졌으면 우리 몸은 치료는 다 된 겁니다. 간 속에 그러면 간균이 있다 합시다. 싸워서 누가 이겨요? 유익균이 와서 이깁니다. 우리가 김치 발효한 것이. 여러분들, 김치만 발효한 겁니까? 우리 몸속에 내가 먹는 건 다 발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콩 한 쪽이라도 발효 않고는 안 먹는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몸은 바로 발효를 한 것을 먹어줘야만이 내 비만도 없어지고 내 성인병도 없어지고 내가 정상적인 체중 가지고 정상적인 혈액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0.9살이 안 되고 정상적인 체중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목사님 부부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 뼈세포, 연골세포, 병든 세포, 죽은 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도 심장도 죽어가고 또 심장도 우리가 갈아 끼려고 하잖아요. 지금요. 뭐 연골도 죽어가고 또 위도 죽어가고 또 우리 뇌세포도 죽어가고 이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프로테인이에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제가 좀 놀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썩지 않는 멍게 넝굴도 있지만 멍게 뿌리가 있어요. 멍게 뿌리를 가지고 김치에 담그면 김치가 잘 안 쉬어요. 그 썩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것을 멍게 뿌리를 그냥 많이 한 10kg 이상 채취를 땅속에 파다 쳐가지고요. 깍두기처럼 썰어요. 썰어가지고 천일염 속에다가 천도의 죽전 유산균독에 담가놔요. 그러면 그 천일염이 녹으면서 물이 약간 축적축적 만들어 놓으면 녹으면서 그 속에 있는 물질을 다 썩지 않는 물질을 빼냅니다. 그걸 해서 발효를 해서 그 속에 있는 그 청밀의 넝쿨 속에 있는 그 비밀의 물질을 전부 뽑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뽑아가지고 날려버려요. 그 전기에 넣어가지고 그 물기를 날려버리면 가루만 남지 않습니까? 그 가루만 남아요. 그것을 제가 청밀의 티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단백질 많은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그 가루를 물기를 날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소고기나 생선이나 그런 미꾸라지 같은 걸 잡아가지고 어죽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거를 발효시켜요. 그러면 그것이 뼈를 만드는데 뼈가 절대 상하질 않아요. 그래서 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뼈를 만드는 게 단백질을 만들어서 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섭취를 하니까 연골이 다 연골이 다 병들고 죽어가면서 연골이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가 그 폐로 해가지고 폐암으로 해가지고 가래 이런 갈비 뼈 같은 것이 많이 거의 죽은 상태예요. 또 우리가 그 엉덩이 그 뼈, 그것이 금이 간 사람들은 다시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세포가 갈라진 거, 병든 것을 다시 회복을 해서 살리는 물질에 아주 앞장을 서왔어요. 청미래티, 겨우살이티, 쌀이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뼈를 붙이는, 악교처럼 붙이는 이런 물질도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또 뼈가 이 병드는 것이 고쳐지니까 추위가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그리고 그 청미래티로 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이걸 대신 먹여봤어요. 약을 먹질 않고 이걸 먹이시니까 약독도 없어지면서 모든 유해균이 전부 죽어버리고 유익균만 다시 내 몸속에 있어지는 걸 보고 통증도 없어지고 약독도 없어지는 이런 것이 청미래티라고 그것들 개발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음식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거 참 고마운 일이에요. 음식을 전부 소화시켜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절 있는 여성 또는 의사들이 뼈 재생은 도저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생이 될 수 있는 제품도 얼마든지 만들어내 있고, 이 저연금의 의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우리 몸에 다시 구조를, 죽었던 세포, 병든 세포, 성장기가 멈췄던 세포, 이런 것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전부 재생이 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류효소가 들어있는 어머니 양수의 비밀을 안다면은 우리 몸에 그 비밀이 어디 들어있어요? 위에도 들어있죠? 우리 눈 속에 들어있죠? 우리 입안에도 들어있죠? 또 우리 간에도 들어있죠? 우리 혈액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들어있는 것만 우리가 믹서해서 섭취한다면 죄송하지만 병 없이, 우리가 약 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콩을 갖다가 많이 먹는 사람 많아요. 콩 속엔 단백질이 뭐가 들어있죠? 레시틴이 들어있어요. 그 레시틴을 생산하면 우리 고기 단백질 만드는 방법, 콩 속의 레시틴, 이것이 죽은 세포 다시 재생산하고요. 이 프로틴, 단백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무기질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은요, 우리 몸속에 성장, 비만, 불성장, 비만, 중성지방 이런 것들을 전부 해치고 좋은 성장으로, 좋은 혈액 나이로 우리 생명을 많이 연장시키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의 요점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백질 하면 고기를 말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육고기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유익이 되지만은 동물성 단백질을 발효해서 먹는 것이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우리 몸속에 효과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심장세포를 만든다든가 콩팥세포를 만든다든가
관절염, 연골세포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발효 안 하고는요, 암물질로 변합니다. 꼭 발효해서만 섭취를 해야만이, 제가 이 식물성 단백질 말고 고기 단백질을, 그래서 제가 어느 교수한테 제가 그 단백질을 만드는 물질을 갖다가 좀 주었어요. 좀 실험 좀 해달라. 어떤 효과가 있나. 그래서 그 소고기를 사다가 그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중금속이나 아질산, 석탄에 본 아질산, 농약, 뭐 이런 독약을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해로운 물질을 집어넣었더니요, 그 발효된 유산균으로 발효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있는 그 우리가 먹으면 암이 온다든가 하는 그 동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녹이는 거예요. 야,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고기 속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이라고 석탄에 뽑은 물감 아닙니까? 또 암을 일으키는 물질 아닙니까? 또 농약을 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설탕도 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그냥 싹 분해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해가 99%까지 분해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관절염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암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효를 해서 먹으면 순수히 우리의 몸속의 뼈세포 또는 그 내장세포, 위세포, 관절세포 이런 것들을 살리는 세포를 만들어주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효라는 거는 저연구음이 의학에 와서 공부를 하시면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냐면 위암의 세균이, 위암에 유해균이 번식할 거 아닙니까? 간암에는 균이 번식할 거 아닙니까? 이거고 들어와서 싸워요. 세포를 만들어 싸워가서 이겨까지 해. 근데 이 염류효소는요, 해로운 균만 죽이고 유익균은 건들리도 않아요. 이것이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에 들어있는 것을 발효해 놓으면, 우리가 단백질을 발효해 놓으면 해로운 거는 전부 없애버리고 유익이 되는 건 전부 살린다는 얘기예요. 세계 이런 물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노벨상 가버려. 내가 만들더라도요, 그게 교수가 이게 만들어진 리포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집, 폐집, 위암집, 이것들은 다 우리가 전립선 거기 우리 남자 정자 속에 나쁜 균이 들어와서 거기서 존재하면서 우리 좋은 유익균을 다 잡아먹잖아요. 오히려 유해균을 잡아먹고 유익균은 다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발효한 단백질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염류효소가 하는 일은요, 세균, 염증, 생사를 주관해줘. 살고 죽는 거를 살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사까지, 장수까지 주관한 물질이 염류효소입니다. 그리고 천도의 죽전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우리 염류효소는 어디 있습니까? 염류효소는 어디에 있다고 보여요? 우리 눈 속에도 있어야 됩니다. 눈 속에서는 안방수 샘이 나오죠. 하루에 0.5리터에 하루 종일 눈물을 씻어주죠. 그 효소가 안 나오면은요, 눈물이 안 나오면 우리 눈을 볼 수도 없고 뜰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이, 그래서 입속에 나오는 침 하루에 얼마 나오죠? 침이 1.8리터가 나옵니다. 그럼 침이 안 나오면 말아요? 침이 안 나오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침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씹어가지고 우리 목으로 넘어가서 식도 염증까지도 고쳐주는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염류효소가
어디 있어요? 입속에, 침 속에 붙어 들어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위액이 또 나오잖아요. 하루에 위액은 2.4리터가 나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를 소화시켜요? 한 끼를 먹는 0.8리터씩 소화시키면 세기면 38이 24, 2.4리터 아닙니까? 위액이 안 나면 소화가 안 되고 음식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전부 썩겠죠? 그게 헬리코비터 박테리아균, 부패균입니다. 그 균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패균이 용종이 위에 플라그가 생기면서 위암이 생깁니다. 그럼 위가 당반사가 일어나서 활동을 못하면 결국 암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위액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염류가 있어야 하루에 2.4리터를 먹어줘야만이 음식 속에 섞어가지고 2.4리터를 먹어줘 2.4리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위액을 2.4리터를 먹어주지 않으면 그 이튿날은 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위가 고장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요. 얼마나 먹어줘야 되는지,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우리 각 기관에 염류 효소 탱크가 있습니다. 눈 속에도 탱크가 있고 관절이 우리 몸속에 몇 개나 있죠? 206개나 있습니다. 뼈마디가. 그 속엔 연골 속에 탱크가 있어요. 그 물이 다 달아나면 다 사용하면 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또 사용하면 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게 나가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런 염류 효소가 206개의 탱크를 우리는 매일 윤활유 같이 만들어 넣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속에 섞어서 먹지 않는 사람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뚝이 팔의 발목이나 우리 무릎 관절 마디자 그게 정상이 활동이 안 되는 것이 염류 효소 윤활유가 만들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염류 효소를 탱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탱크가 몇 개가 되냐면 내가 볼 때 한 200개, 아니야, 한 300개 이상이 될 겁니다. 위액도 탱크죠? 위액도 탱크고요. 근데 그 탱크가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모자라면. 위크, 약해지죠? 그럼 더 모자라면 시크, 병이 생기죠? 그럼 간 경화가 생기든지 간암이 생기죠? 시크,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다이 죽죠. 위크, 시크, 다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류효소가 우리 몸에 탱크가 꽉 차 있어야만 우리는 장수할 수 있고 병이 없고 또 이렇게 평상시에 공급을 해줘야만이 우리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좀 보세요. 갑자기 써든 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써든 데서 심장마비로 혈액이 박동되지 않아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또 일어났다가 다시 또 쓰러지고 이 생명액, 이것이 생명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염류효소가. 그것이 충분하면은 생명이 돌아가고 부족하면은 써든 데스, 결핍증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집 비상용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비상용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류효소가 우리 가정에 60ml짜리를 한 5병, 6병 준비해 놓으면 이게 혈액입니다. 상비약입니다. 그냥 쓰러져 가지고 나 견디질 못하는 사람들 한 병만 먹여 놓으면요. 그냥 발딱 일어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선 시간을 벌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뇌졸중이나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비상용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번에 이거 말을 안 들으면요. 60ml 한 병 먹었죠? 안 들으면 한 병 더 먹으세요.
안 들으면 한 병 더 먹어서 세 병만 먹으면 뭐 한 두세 시간, 한 24시간은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비상량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는 그 0.9살 지금까지 살아있어 지금 40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요점을 잠깐 얘기하면요. 10개월 만에 탄생할 아이가 0.9개월 만에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뼈세포, 장기세포, 심장세포가 10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을 제대로 애기에게 죽을 쏘가지고 거기서 리파제, 프로타제, 아밀라제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기를 2달 만에, 2달을 먹였는데 정상적인 10개월 만에 태어난 아기를 만들었고 그 어머니도 그걸 부족하니까 그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도 다시 2개월 만에 다시 정상적인 체중, 정상적인 혈액, 나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정상적인 이 혈액, 심장, 여러분들 집안에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이 염류 효소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염류 효소를 음식에 꼭 믹사해서 먹으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건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김형건이 그 사람들이 그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근데 이게 땀은요 우리 몸속에 뭔지 아세요? 혈액입니다. 혈액이 땀을 만드는 겁니다. 그 땀이 흘려가지고 미네랄 농도가 창고가 탱크가 빈 거죠. 그 비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죽은 겁니다. 염류 효소가 모자라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채워주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몸에 탱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1년마다 한 번씩 자라는 나이테 있지 않습니까? 나무, 큰 나무, 나이테. 1년에 한 번씩 자라잖아요. 그 나이테 속에는 생명의 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약을 삶는 사람들은 그 나이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끓여가지고 약을 삼아 거기서 뽑는 그 아주 축출한 그 액체를 갖다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액을 만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몸이나 나무나 이런 수명을 좌우하는 건 탱크, 생명의 액의 탱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약하고 몸이 병들고 죽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상적인 혈액, 심장이 흐르기 위해서는 근육세포, 내장세포, 뼈세포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통밀, 겉벌이, 이런 껍질 속에 들어있는 무기질, 그거를 많이 우려서 천일염에다가 천도의 죽전유성이 발효해서 섭취하면은 아주 굉장히 힘을 내고 또 뭐를 내요?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흡수, 소화, 흡수, 배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건강을 지켜주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콩 발효를 하기를 굉장히 권합니다. 이 콩은 오메가3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콩을 프라이팬에다가 약간 볶으세요. 그리고 믹서기에다 가루를 내세요. 그리고 1kg당 30g의 천일염을요, 천도의 죽지 않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30g을 믹서해서 섞어서 갈아가지고 섞어 놓으면은 이게요 3시간만이면 발효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유산균이 꽉 차게 번식을 하는 겁니다. 그 콩을 껍질째 볶아진 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아침에 한 숟갈, 저녁에 한 숟갈,
이렇게 해서 한 20일 내지 30일. 그러면 얼마나 싸요? 천일염 39g에 콩 1kg를 발효를 하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오메가3를 만들어요. 오메가3를 만들면은 결국 그거 30g 가지고 한 달을 넘어가요. 1kg면요. 그러면 한 달을 먹었다 하면은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오메가3 만드니까. 그러면 벌써 단백질이 몇 프로예요? 단백질이 20%입니다. 그러면 지방질이 몇 프로예요? 10% 아닙니까? 그러면 10%면은 그걸 오메가3로 만드는 거예요, 콩으로. 그러면 내가 고기를 먹되 단백질을 30% 만들어주고 10%는 뭘 만들어줘요? 10%는 오메가3를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내 몸속에 탄수화물이 제대로 이제 에너지를 내고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오메가3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콩 또 현미를 죽을서 먹기 싫은 사람은 현미를 발효하세요. 현미를 어떻게 발효하냐면요. 아주 쉽게 합니다. 현미나 콩, 겉벌이나 역시 볶으세요. 프라이팬에. 그래가지고 믹서를 하세요. 그래 두 개 섞어서 1kg당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 30g을 믹스하세요. 그럼 많이 놔두면 3일 아니면 이틀 만에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현미를 먹으면 뭐죠? 에너지를 낸다고 그랬죠? 그걸 콩하고 같이 섞어 먹으면 더 효과가 있겠죠? 에너지 내고 콩은 오메가3를 만드니까 또 고기 발효해 먹죠?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염리효소에다 섞었으니까. 5대 영양소를 이렇게 섭취를 하면은 장수의 물질이 되고 또 장수의 물질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성장기도 정상으로 살고 비만 또는 그 콜레스테롤의 심장 마비니 뭐 혈관이 뭐 두꺼워진다든가 스텐을 낀다든가 그런 거 없이 오메가3를 만들어 주니까 여러분들 아주 간단히 돈도 적게 들고 병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저연금이 의학으로 한번 입학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뭐예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음식물이 발효가 안 됐으니까 전 부패균이 생기겠죠? 이물질이 생기겠죠? 코로나균이 들어오면 싸워서 이겨요, 져요. 치잖아요. 간에 항체를 못 생겨요. 다음 시간에는요, 간에 항체가 생기는 일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건 공부는 남기고 생각난 김에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면요, 병이 없습니다. 코로나균도 들어올 수 없고, 폐균도, 암균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항체는 바로 콩으로 만든 오메가3. 요걸 좀 잘 배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의 대장, 간, 뇌, 외장, 폐, 그런 세포 기관, 단백질, 이게 다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이 전부 세균이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항체가 생기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체에 생길 수 있는 세포막을 천밀하게 만드는 게 오메가3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이걸 섭취하면 병균과 싸워서 지방질 10%까지 만들어내면은 여러 비율이 자 그러면 55억 유산균 마리를 매일 생산을 해요. 그러면 그 생산한 것이 오늘도 생산되고 또 죽고 내일도 생산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혈액 나이가 20년이나 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얘져요. 예뻐져요. 동기생, 나도 이번 지난 토요일 날 동기생들이 오라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전부 그냥 얼굴에 무슨 뭐가 죽은 쌀이 이상한 거 끼웠는데 내 얼굴이 하얘니까 한 20년은 젊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까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매일 조금씩
조금씩 내 몸이 나아가야지, 좀 좋아져야지. 그냥 점점 나빠간다는 건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얼굴을 보시고 조금 내 몸이 나아가고, 내가 지금 60살인데 자꾸 60살만 먹으면 뭐래요? 50살로 젊어져요. 그죠? 40살로 이렇게 자꾸 내려가서 혈액 나이를 줄이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직이 성장이 계속 유지해 나가야죠. 발전해야. 근데 이 조직이 성장이 중지가 된단 말이에요. 간 성장. 그럼 나이가 8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간 성장이 중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조직 성장이 계속 하루하루 나아가려면은 발효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제한 없이 젊어지는 거니까, 나이 제한 없이 사시고 싶으면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광주에 박장로라는 사람 또 한 번 얘기 나오네요. 저와 10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지금 99살인가? 101살인가 되셨는데요. 참 저하고 같은 장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오랫동안 대화했고, 저희 유튜브 조직 들어와서 저연구미 의학도 같이 공부한 사람인데요. 그분이 참 놀랍게도 중풍이 왔어요. 10년 전에요. 그래서 말도 더듬고, 그리고 그래서 뭐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걸 한번 다시 5대 영양소를 먹어서 살려야겠다 해서 이분이 이 운동을 한 거예요. 하다가 바로 20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살았냐 이랬더니요, 지금 내가 얘기한 지금 강의한 얘기 있죠? 그 얘기를 그대로 해요. 예. 그래서 나도 이제 어머니 속에, 양수 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어머니가 그걸 먹어주길 바라고 나는 염류 속에서 살아야 염류 탱크를 만들었다고 그래서요. 이분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내가 위가 아파요. 위가 아프니까요, 김치 있잖아요. 김치 많은 덩어리에다가요, 천일염을 꽉 저기 묻혀놓고요, 발효도 안 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김치 반, 천일염 반, 그걸 억지로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리들아 식도를 거쳐 몇 번 안 씻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김치 속에 있는 천일염하고 유산균하고 어디로 갈까요? 위에 갇힐 거 아닙니까? 위가 갇히니까 위에 잠기니까 그물이 꽉 찼어요, 안 찼어요? 그러니까 위가 굳은 거는 풀리고, 거기에 있는 나쁜 균이 있죠. 유익균 있지 않습니까? 부패균. 이것이 전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위가 서로 박동을 하면서 위가 정상적으로 위액이 분비되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이 되니까 소화가 되더래요. 그리고 윗결이 이제 걷는 것이 거의 1년이 되니까 걸었지 못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탱크에다가 전부 염류 효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서 그 짠 것이 위장병도 고쳐내고, 그 짠 것이 대장염도 고쳐내고, 위도 고쳐내고, 침도 고쳐내고, 눈도 고쳐내고, 그럼 눈에다도 천일염을 녹여가지고요, 눈 속에다 직접 집어넣었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탱크에다가 그 강하게 집어넣었더니, 유산균하고 천일염을 집어넣었더니 제가 오늘 살아서 지금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전화를 통하고, 참 그 얘기를 할 때요, 나는 너무나 놀랬고 그분을 너무나 좋은 것을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앞으로 10년 사는 데는 더 겁내지 않고 더 10년은 연장될 겁니다. 이러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맺는데요. 그 어머니 0.9살 먹은 어머니 아버지 그 어린아이가 하듯이 우리 여러분 지금 90살이나 100살 가도요.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300을 버리고 다시 겉벌이 발효 소고기 같은 거 발효해서 흰죽을 써서 한번 섭취해 보시고 모든 음식 목사 부부가처럼 모든 음식에 다 발효를 시켜서 섭취를 해서 내 기관에 모든 염료소를 탱크의 부족분을 채우시면은 틀림없이 장수하실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우며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eah.